자,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요일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는 제법적인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날씨도 참 변동성이 좀 크죠. 주말에 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녹음을 좀 해드렸습니다.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그 변동성을 얼마나 완충시키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하고 코스닥 1차 지지라인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줄 건가, 거기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하방 경직 부분하고, 두 번째 이제 중국에서 오늘 PMI 지표라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가장 유력한 것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 차익 부분들을 추리하는 모습들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휴가를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공백 장세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되는 모습. 근데 이게 우려되는 모습은 코멘트를 해드렸던 것처럼 신용 잔고 부분들을 계속 오버하면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하면서, 자, 일단 주말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인덱스, 그리고 국내 섹터별, 업종별 기업들의 어떤 그 이슈, 모멘텀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아무래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MSCI 코리아가 마이너스 1.9%, 신흥지수는 거의 약보합이에요.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국가는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하락률이 좀 컸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지수는 거의 약보합이고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1.9% 정도, 그래서 국내 수급에 한정되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는, 낙폭이 좀 컸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우지수는 계속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속으로 실적이 양호하고, 특히 이제 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6% 정도 성장률이 양호가 나왔는데, 1, 4분기의 성장률이 1.9%였는데, 1%대 1.4%인가요? 이 정도의 성장률이었는데, 확정치는 조금 하회를 좀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조금 진행이 됐다. 달러 약세가 그래도 93 정도까지, 93대 3선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93.26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이 94.67 정도의 94 하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94를 하회를 하고 유로화는 지금 고가 돌파 부분들, 아마 오버슈팅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어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있는데 둘 다 오버슈팅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조는 1차적으로 잭슨홀 미팅 전 한 1, 2주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유가가 또 추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50달러, WRTA 기준으로 50달러를 넘어서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2, 4분기에 수출 부분, 그 물량의 수출 부분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8월 수출 물량 부분들의 감소 가능성. 근데 기존에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그 오펙 회의에서 감산과 그다음에 이제 셰일가스들이 상당히 주요했다는 얘기 드렸어요. 셰일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 부분들로 이번에 유가 받는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셰일가스의 이 설비 투자 감소 부분들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잘하면 50달러 안착 부분들이 좀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일단 열어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엑스몰비가 같은 경우에 2, 4분기 실적 부진으로 1% 정도, 아마존도 한 2.2% 정도, 특히 이제 스타벅스가 9% 정도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은 뭐 시장 대비 양호했는데 매장을
한 300개 정도 철수를 시킨다는 발표를 해서 9% 정도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칼덴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은 양호한데 향후 전망치 하회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도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구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일단 1차적으로 볼 게 외국인 수급, 그리고 두 번째가 10시 정도에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이라도 비제조업 PMI 지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아마 다소 조금 어수선하기는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감, 회사마다 약간 좀 틀리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담보 비율이 140%를 하회를 할 경우 어느 회사는 증권회사마다 약간 틀리긴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금요일날 만약에 장 끝나고 화요일에 했다 하면 내일장 에까지 영향을 주는 회사가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수급 부분들을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국내 기업들의 이슈 분석 부분들로 들어가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소형 SUV 코나가 누적 판매를 1만 대 넘겼고 한 달 대기해야 된답니다. 체크해 두시고, 지금 시장에서 지난주에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죠. 지금 몰이를 하고 있어요. 몰이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입자가 80만 명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대출액 부분도 지금 최고치를 넘어가면서 기존 은행 대금 대출이 지금 5천억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은행들도 지점들을 많이 폐쇄를 하고 여기가 카카오뱅크와의 유사한 서비스를 지금 프로모션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에 그 진행했던 K뱅크가 있죠. K뱅크가 모바일 슈랑스,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에서 그 알리바바가 뭐 대출, 보험 이런 쪽까지 진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케이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다음 이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해외 여행객 수가 900만 명, 대한항공을 넘어섰다는 얘기 드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OLED 공급사로 확정이 좀 됐어요. 확정이 되면서 기존의 E6의 향후에 집이 건설 마무리가 되고 있는 피텐 공장에 월 3만 장 규모로 투자를 되는데, 아이폰 차기 모델이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8월 달에 이제 LG의 V30 차기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갤럭시 노트하고 아이폰 차기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아이폰 차기 모델이 지금 10년 만에 지금 신작이다 보니까 10주년 기념으로 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좀 많이 난항을 좀 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차기 모델이 다음 9월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장에서 어떤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 좀 해두시고,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가 나왔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면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거의 이제 10%에 근접하고 있어요. 9% 좀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독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시장 점유율, 특히 유럽 지역에서 머크사의 레미케이드 매출이 감소되는 걸로 실적 발표에 체크가 됐어요. 그 반면에 머크사의 레미케이드의 실적 부분들이 줄어들면 셀트리온의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 부분들 상승.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무래도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올라오면, 아니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지금 시총이 2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시총이 2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호재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양쪽으로 다 수급이 몰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되는 그 반면에 그런 효과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램시마의 인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산인프로커가 5천억 정도 BW 발행 부분들로 한두 달 전에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물량 부담 때문에 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리고 이번에 BW의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도 저 정도의 BW면 관심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았는데 일반 경쟁률이 지금 23대 1로 8조 원이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모주 IPO 할 때 보면 그 자금이 몰린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 부분들이 좀 있어요. BW 해가지고 기본으로 4.7%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이제 신주회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주가 차익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대박 일반 경쟁률이 23대 1로 8조 원의 수금이 8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산인프로코의 경기 부분도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라는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굴삭기 판매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하반기에 조금 뭡니까 기존 중국의 인프라 건설 부분들의 속도 조절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기존의 인프라 건설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시진핑 2기에서 그 상부국위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권력 싸움 부분들의 핵점, 정점을 찍고 나서 인프라 투자의 확대라든지 경제 방향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BW는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뭡니까 물량 부담에 대한 그 부분만 잘 소화가 되면, 그러니까 시간 투자만 조금 해두면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물량 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시면서 전방산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관망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워낙 굴삭기 판매 부분들이 호조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흐름 부분들로 봐도 확인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KIA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근데 태국의 T50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계약 부분들을 좀 잘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주 한 주에 우리나라 외국인이 한 1.6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철강 금속주요, 금속 광물 이쪽 종목군 있죠. 특히 포스코라든지 고려아연은 한 달 사이에 한 6천억, 5,700억 정도 순매수 됐다는 얘기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통신주 어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죠. 통신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업종에서 지금 어떤 흐름 부분들이 있는지 잠깐 요약 부분들 해드린다 하면, 정부가 이제 그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통신요금 인하예요. 통신요금의 할인율을 지금의 25% 정도까지 인상하는 안을 지금 드라이브를 시키고 있는데, 각 통신사들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 못한다, 소송하겠다 라는 약간의 뭡니까 그 대결 구도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정부는 그렇게 또 드라이브를 거니까 좀 당근 척도 좀 당근하고 채찍도 같이 하고 있어요. 통신비 인하 받아들이면 5G의 상용화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당근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앞에 박근혜 정권에서 제4이동통신 계속 물거품 났죠. 그걸 보면서도 저건 어떻게 보면 진행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통신사들한테는 마이너스 요건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계속 회피하는 그런 느낌 부분들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채찍으로 사이동 통신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니까 이런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약간 통신뿐만 아니라 그 비통신이 있죠. 탈통신 부분들을 좀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그 탈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SK텔레콤이 그 AI 스피커 있죠. 누구를 디지털 내비 티맵, 그 다음 전자상결 11번가, 포털 네이트 등으로 하나의 플랫폼 부분들, 그 다음 플러스 SM의 컨텐츠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KT는 5G 조기 상용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니뮤직, 기가지니, KT는 약간 뱅크, K뱅크라든지 금융 쪽에 BC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LGU 플러스의 방향은 탈통신에서는 가정용 IoT, 현재 가입자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한 100만 명 정도 하고, 아마 3, 4분기 정도 내에 LG U 플러스는 지금 AI 스피커가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출시하고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정부 통신요금 때문에 이 부분하고 통신주의 주가 부분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1일이고요. 내일이면 이제 8월 달입니다. 어제 8월 달에 체크해야 될 이슈라든지 8월 매매 전략이 아니라 좀 중요 방향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말 특집으로 녹음을 해드렸으니까 청취 못하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또 추가 내용이라든지 기존의 뭐 8월의 방향 부분들에 반하는 또 다른 새로운 중요 이슈라든지 방향성 부분들이 보이면 바로 그때 녹음하고 분석을 해서 녹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가 가셔서 좀 즐겁게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출근하신 분들 한 주 즐거운 하루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오후장 또는 또 스팟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월요일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